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미국연구실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여행, 용쟁 호투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개인적인 인연, 만남 등 양자의 관계가 미중 관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한국 시간으로는 2월 8일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방송 인터뷰인 CBS와의 회견에서 시진핑에 대한 인물평을 하였습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과 개인적 만남을 수차례 가졌는데 그때 느꼈던 시진핑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나는 시진핑을 꽤 잘 안다.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도 시진핑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부통령 시절 시 주석과 함께 개인 회담을 24시간 이상 했고 1만 7천 마일이라는 여행을 같이 했으며 또 여행하는 도중에 시진핑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면서 그는 매우 명석하고 터프하다. 그러나 뼛속에 민주주의 민자도 없는 사람이다. 그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와 함께 하면서 줄곧 우리는 충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극도 경쟁은 있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가 아는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또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트럼프가 하던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규칙에 초점을 맞춰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중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라는 국제규범을 통해 상대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방송 인터뷰가 나간 뒤에 바이든은 어떻게 시진핑의 인간성과 본심을 파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양인의 인생 역정이 미중 패권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미국 외교에서 새로운 그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일본 니케이 등 해외 언론들은 바이든은 중국과의 인연 그리고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집중적으로 꾸준히 보도해왔는데 이러한 보도들에 따르면 바이든이 중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37살 때인 1979년 상원 외교관계위원 소속으로 상원 의원으로서 초년병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이든은 덩샤오핑을 처음 만났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 깊은 인상과 함께 덩샤오핑이 소련을 매우 무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바이든은 중국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중국을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면 중국이 자연스럽게 자유와 민주화 될 것이라는 전형적인 대중 개입주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라 바이든은 2000년 9월 상원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즉 WTO 가입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지했으며 2001년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베이다이에서 당시 주석인 장점인과 회담을 갖고 미국은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번영하는 중국의 춘회를 환영한다는 말을 건너는 등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시진핑을 만나면서부터 점점 변해갔습니다. 바이든이 시진핑을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8월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이 부통령 바이든을 초청하여 중국을 방문한 때였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6일간 북경은 물론 수찬성 청도를 같이 여행하면서 수찬대학교에서 같이 농구를 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당시 통역은 현재 주미 대사이자 당시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추이 탱카이가 맡았다고 합니다. 2012년 2월에는 바이든이 답방 형태로 시진핑을 미국에 초청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LA까지 같이 여행하여 헐리우드를 같이 관광하는 등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2011년에서 2012년 2년 동안 8차례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런 만남에서 시진핑은 바이든한테 아버지 시중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 중동 민주화 혁명이었던 아랍 봄에 대한 자기 생각 등을 이야기하면 물론 미국의 정치제도 작동 방식, 미국 대통령의 군부에 대한 통제 등 미국에 대한 각종 침을 하면서 바이든에게 미국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이든은 미국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먹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나라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시진핑과 만남을 거듭하면서 시진핑이 참 터프하고
감성적이 아니고 미국의 힘에 의무를 갖고 있고 공산당의 우월성을 믿고 있으며 덩샤오핑 이래 어떤 지도자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며 당시 수행하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면서 앞으로 이 친구 때문에 바쁘게 생겼다고 말했으며 이때부터 바이든은 시진핑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커트 캠벨은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결정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사건은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여 그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바이든은 시진핑과 개인 채널을 활용하여 시진핑에게 국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충을 했으나 시진핑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그 국제 규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바이든은 중국이 영해와 영공에 관한 기존의 국제 규칙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였고 그제부터 시진핑과 중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사라지고 경계심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집권하자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도 시진핑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개혁 개방 주의자이자 글로벌리스트 즉 세계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중국이 좀 더 자유와 민주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 중국 개혁개방의 창시자인 덩샤오핑의 최측근인데다가 덩샤오핑 복권 후에 개혁개방에 앞장선 사람이었고 실제로 광둥성 당석이며 성장을 지니면서 광둥성을 중국 제1의 개혁개방 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중국이 더욱 개혁개방으로 나아가 자유화와 민주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기대하였고 따라서 시진핑 집권을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오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진핑은 성장하면서 공산혁명 원로였던 아버지 시중신으로부터 엄격한 규율하에 철저한 공산혁명 정신과 중화사상 교육을 받아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이자 중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마오쩌둥에 의해 반당 분자로 몰려 숙청당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시진핑 자신은 15살 때부터 6년간 산지성 량자허라는 상강 오지에서 하방 생활을 하는 등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가족사를 겪으면서 정치는 승자 독식이며 권력 투쟁에서 지면 비참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고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본심을 숨기고 행동하는 처세술인 허획의 처세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인생 역정은 공산당 통치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과 중화민주국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이라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대외적으로는 말로는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 상호 이익과 발전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겁박과 일방적인 약탈을 섬치 않는 등 겉과 속에 다른 이중적 외교 형태로 나타났으며 대내적으로는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아버지의 후견이었던 덩샤오핑보다는 아버지를 핍박했던 마오쩌둥을 더 숭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생 역정에서 형성된 시진핑의 성격을 간과하고 라오호아른이라는 호칭을 들 정도로 사람 좋게 생긴 외모만 보고 시진핑을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글로벌리스트라고 미국은 오판했으며 이제 뒤늦게나마 미국은 이런 오판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결혼한 6년 만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첫 딸을 잃고 나이가 들어선 큰 아들을 뇌암으로 잃는 등 불운한 가족사를 겪어왔으나 이를 카톨릭 신앙으로 극복함으로써 불굴 의지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1972년 29살의 나이로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한 뒤 50여 년의 정치 생활을 외교관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임이 강하고 외교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1989년 중국에서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 사태가 일어나자 바이든은 이에 격분 중국 내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원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언론매체 설립법안을 통과시켜 자유아시아 방송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외교 스타일은 대전략을 구사하는 대신 개인 접촉을 통해 상대방을 파악하여
전략적 공감을 실천하는 실용적 외교 스타일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중국 속담을 좋아한다면서 직접 상대방을 만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외교는 개인 간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개인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관에 따라 외국 정상들의 손자 이름까지 줄줄줄 다 외우는 등 모든 신변상을 다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 앞에서 직설적인 화법도 구사하는데, 그 대표적 예로 2004년 리비아 카다피를 만났을 적에 카다피 면전에서 당신은 테러리스트다 라고 쏘아붙인 일, 그리고 2009년 푸틴을 만났을 적에 푸틴 어깨에 손을 얹고 당신 눈을 보니 당신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일, 그리고 2013년 시진핑을 만났을 때 시진핑이 왜 미국인들은 미국을 태평양 세력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태평양 세력이니까 태평양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여 시진핑의 말문을 막은 일 등이 그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정치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신봉하는 이념이 달라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가톨릭 신앙에 기초한 보편주의 대 중화주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상대방을 아주 잘 아는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바야흐로 용쟁호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이든과 시진핑의 개인적 인연과 인생 역정이 양국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미중 패권 경쟁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TV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시사성 있는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으로 여러분을 계속 찾아뵈올 예정이 오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